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밥켓은 오늘 거래가 조금 동반되면서 머리를 약간 드는,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내렸었죠. 소위 말해서 하락 지속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동반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니까 저점도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 9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흐름을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렇게 빼꼼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거래도 줄다가 거래가 좀 늘어나는 형국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가가 낮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가기도 전에 파는 압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만큼 뭔가가 안 좋았으니까 팔았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우상향으로 틀었다는, 이제 비싸게 주고서라도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비싸게 주고서라도 이제 이렇게 사서 올려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데를 우리는 이제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왜 반등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뭐 누가 샀으니까 반등을 했겠지만, 결국 여기 보면은 큰 그림 보면 이게 지지하장이 교체했던 가격대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루 이틀을 만들어졌던 자리가 아니고 2017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그리고 2018년에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여기를 강하게 넘겨놓고, 그죠? 넘겨놓고 눌림을 완성해놓고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래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 가격 분석, 즉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지점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부산 바켓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레벨이, 주가의 레벨이 여기서 놀다가 소위 말해서 3만 얼마죠? 여기 보게 되면 한 3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4만 원대에 이렇게 가격, 이렇게 가격 지지대를 만드는 거죠. 가격 지지대. 그 지지대가 저항대 했었지만 이제 지지대가 되면서 확인하고 넘어간. 그러니까 주가의 영역이 하락 영역 쪽에서만 있었지만, 이제 무엇인가 올렸을 때 여기는 이제 상단 영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가의 레벨을 하나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머리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흐름 자체가. 그걸 다시 이제 그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 내려오다가 주봉의 형태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또 추세선으로 올라오는 거리를 또 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연스럽게 저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흐름을 또 이어갔고요. 따라서 지금 44,250원인데 37,000원대를 두산밥켓은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다소 주가가 한번 우상향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차트만 갖고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다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항상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차피 기업의 목적은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 그 남기는 장사의 폭이 계속 넓어지면 성장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매출액 구조, 그다음에 이익 구조, 이런 부분이 아주 기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의 가격이 어디가 의미가 있었는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재료가 없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향후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것만 또 가지고 또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에 또 대외 변수가 또 있는데, 대외 변수는 종합주가 지수의 분위기,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미국장이라든지 세계 증시의 그런 내용들,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주가는 결정할 겁니다. 흐름을.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두산밥켓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37,000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를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 가격을 주저앉으면서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주가를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3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위쪽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머물렀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머물러서 올라가서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올라온다면 49,000원 내지 5만원대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이제 매물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았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위쪽에서는 5만원 부분이 이렇게 저항대, 매물 저항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밑에서는 의미 있는 여기 지지하장 교차했던 37,000원. 그러니까 37,000원하고 37,000원하고 그 다음에 5만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두고 현재 4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파동을 칠 여지는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모양새는 갖춰졌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거나 이 종목을 진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37,000원은 최소한 깨지지 말아야겠다. 요게 이제 기술적, 여기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흐름은 어떤지를 한번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7,00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함을 이제 월봉, 적어도 일봉, 주봉, 월봉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박해 대형주죠? 기계입니다. 기계. 코스피 200개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4조가 넘습니다. 그죠? 4조. 지금 오늘 뭐 한 7, 8% 올랐으니까 4조 1천억 이상은 2천억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기본적인 거. 실적의 추이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1년간에 작년 후반기 12월 달에 1조 1,6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전반기는 1조 2천억, 1조 2,700억 정도니까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탄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아주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는 여기 후반기, 그죠? 그리고 올해 전반기는 잘 나가다 3, 4분기 좀 밀렸죠. 그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동반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흐름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죠? 대세적 흐름이 당연히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 이 지수랑 관련되니까 아마 살짝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3,200을 기점으로 그리고 8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방 영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두산바퀴도 마찬가지죠. 이때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잠시 머무르다가 깨지면서 그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하방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는 흐름으로 하향 채널을 그리는 우하향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지만 두산마켓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선행적으로 먼저 그죠? 나중에 종합주가에서 올라오든 내려오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흐름은 두산마켓은 먼저 미리 우상향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2017년 3조 3천억, 3조 9천억, 4조 5천억, 4조 2천억. 꾸준합니다. 그죠? 꾸준합니다. 이만큼 탄탄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37,000원이라고 하는 지지와 저항의 가격을 만들어 놨던, 그리고 하방 영역이다 상방향으로 돌려놓고 올라갔다 눌림해주는 형태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더더욱 3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가는지 보게 되면 미 인프라 투자 확대 강세,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뭐 4시간, 3시간마다 쭉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이슈가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쪽 분야에 대한 하나의 호재거리,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줘서 앞으로도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래도 모르니까 37,000원을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를 무너지게 되면 저항과 지지가 교차하면서 주가는 밀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용이 항상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변수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두산마켓은
37,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번 홀딩 해볼 만하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신규 진입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대표 해볼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37,000원 기준을 잡아놓고요. 이 가격대 그죠? 넘어갔잖아요. 접근해볼 만하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5만 원대까지 일단 열려 있고요. 5만 원이 넘어가서 안착이 되면 다시 이 고가 도전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뒤로 있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리스크의 범위는 뭐 요 정도는 되는 거지만 열려 있는 공간은 상당히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손실 볼까 봐죠. 그리고 막상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게 되면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파란색이 되면서 굉장히 흥분하죠. 그러면서 물 타고 추가 매수라는 명분으로 막 물을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가지만 한번 잘못되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량주가 됐던 뭐라 그럴까요? 취약한 종목이 됐든 흐름 자체는 대세적 흐름은 역행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죠. 그게 돈의 흐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산마켓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했던 6, 7, 8, 9, 10월 달까지 계속 하락세를 하다 이제 멈추고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 괜찮다. 3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기준을 보고 한번 우상향으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마켓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